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제 그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웰카운티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10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통장은 이미 썼지 않습니까? 근데 부인 통장은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부인을 이제 저는 당첨됐으니까 재당첨 제한 10년이라고 치고요. 부인은 지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 부인을 세대주로 해서 청약을 놓으면은 10년은 안 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델하우스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10년 있어야 된답니다. 이제 그 대신 제 통장은 10년 된 통장인데 부인 통장은 한 30년 된 통장이 되는 거죠. 그 차이지 10년 있어야지 그 재당첨 제한이 풀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은행에 가가지고 그 청약 통장을 이제 해약했어요. 그것도 모델하우스에 또 확인 전화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모델하우스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저 바쁘시겠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행에 가서 이제 청약 통장을 해약하고 여기 이제 1,000만 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뺐어요. 빼고 새로 이제 요즘에는 그 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예요. 공공이건 민영이건 그거 한 가지로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하 월 2만원부터 월 50만원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적금식으로 붓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에 이제 아니 저는 이거 이제 내 통장은 다 써버렸고 부인 통장을 또 다음에 쓸 건데 이 통장은 언제 쓸지 모르는데 그냥 만들어 두는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2만원만 넣어놓고 냅뒀다가 나중에 이 통장을 쓸 때 돼서 그에 합당하는 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넣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2만원 넣고 그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은행에서 예기치 않은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은행 그 창구 직원이 그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하고 유상옵션 비용 그거 온 김에 은행 가면은 막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김에 이거를 그냥 그 1,000만 원 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그 12월 14일까지 내는 중도금이 있습니다. 중도금을 제가 미리 그 모델하우스에 물어봤더니 그 계약한 날 그 다음날 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냈어요. 냈는데 이 은행 그 직원이 뭐 아파트 뭐 당첨되셔서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서 몇 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층 넘는다 그러니까 어우 너무 잘 되셨다고 막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뿅 가가지고 또 막 얘기하다가 이거 입금을 했는데 이름이 잘린 거예요. 하나는 저 유상옵션 그 금액은 동, 호수, 그리고 성만 딱 나온 거예요. 성만. 잘려가지고. 그리고 발코니 확장 금액은 동, 호수, 그리고 성, 이름 한자, 그리고 뒷자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창구 직원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기, 담당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계좌가. 그래서 거기에 넣은 거니까 입금만 잘 되면 돼요.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뭐라고 써있더라?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발코니 확장 계약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서가 쫙 있어요. 계약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급 금액 해서 얼마, 공급가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총 금액 얼마,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 내고 중도금 얼마, 입주 지정일날 나머지 80% 이렇게 돼 있고, 쿡탑 선택 사양 요거 나와 있고, 몇 월 며칠, 그리고 이제 도장 꽝꽝꽝, 도장 이제 제 거는 이름, 주소, 도장, 인감도장 꽝.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누구 꽝. 그 다음에 수급자 제 이름 꽝.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지 않습니까? 여러 그 협력 회사들 도장 꽝꽝꽝꽝 막 이렇게 찍었어요. 이거 있는데 뒤에를 딱 넘겨봤어요. 뒤에 계약서 보면 뒤에 이제 그 무슨 지켜야 할 규정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읽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 돈을 붙일 때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정확하게 기재 안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거는 100% 매수인 책임이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보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걱정 해다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모아에 걸어가지고 이거 은행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영수증에 제 이름이 잘렸다고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그 영수증을 잘 갖고 계시라 그랬다고요. 특별히 이상이 생길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 증명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영수증을 잘 갖고 계시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숨 돌렸습니다. 그래, 발코니 확장 비용하고 유상옵션 중도금을 12월 14일까지 내면 되거든요. 이걸 그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중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2월 14일까지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이 뒤에 규정, 지켜야 할 규정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바쁘다 보면 한 번도 안 읽어봐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보자 때 한번, 이 부동산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보자 때 한번 제대로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이거 안 잊어먹어요, 잘. 만약에 저번에 역세권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역세권은 뭐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사방 500m, 이 반경 원을 그려서 사방 500m 안에 들으면 역세권이다. 이거 한번 배워놨어요? 그럼 이거 죽을 때까지 잊어먹겠습니까? 안 잊어먹어요. 이 부동산 상식은 몰라서 모르는 거지,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모르는 거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평생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써먹는 겁니다. 한번 딱 알으면은. 그래서 이거 언제 읽어보겠어요? 고수가 돼서 이거 읽어보겠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초보자 때 공부할 때 지금 배울 때 한번 읽어봤으면 해가지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사진을 찍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오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1조 공급 대금 및 납부 방법. 1. 매도인은 표제부의 옵션 항목을 매수인에게 공급하고,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납부 기일 내 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옵션 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이 불가하므로 매수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2. 표제부의 납부 금액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표제부의 지정 계좌, 동 호수별 가상 계좌 부여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 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어떠한 금액도 공급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급대금 납부 시 계약자인 매수인의 성명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착오 및 부실 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잔금 납부일은 본 계약의 아파트 입주 지정일로 하며,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옵션 공급 대금을 해당 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관련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나오죠. 매수인의 성명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공급대금 납부 시 계약자인 매수인의 성명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착오 및 부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안 냈을 때는 관련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이 부동산 공부하다 보면 법에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다 법규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도 커뮤니티 공간을 몇 명일 때는 몇 가구일 때는 얼만큼, 뭐 몇 가구일 때는 얼만큼, 이게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지 아파트 시공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법으로 되어 있어요. 2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공급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본조 제1항의 규정된 총 공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파트 공급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본 옵션 계약은 해제되며 공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수인은 옵션 계약 공사 착수 또는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다. 저는 이 중도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을 변경이나 뭐 해제를 못합니다. 이제 저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제3조 권리 의무 승계. 아파트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가 있을 경우 본 옵션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도 아파트 매수자에게 승계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승계 동의서를 제출하여 매도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옵션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매도인의 승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율은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5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에 준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은 없다. 이거 모델하우스에 물어보니까 선납하면 뭐 깎아주고 이런 거 없답니다.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매도인은 입주 시까지 옵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의 동일한 연체료율에 의거 매수인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주소 변경 신고. 매수인은 주소 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및 시공자가 매수인에 대한 계약상 각종 통지를 종전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발송함으로 인한 매수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매도인과 시공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매도인 및 시공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계약상 각종 통지가 반송된 경우 매도인 및 시공자는 매수인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송 시점에 매수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 모집 카페가 있어요. 저기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은 그 입주자만 하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입주자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가입해 두시면은 평소에 소식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그 불행한 사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6조 제세 공과금의 부담. 본 옵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를 포함한 모든 제세 공과금은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7조 하자보수.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제작사의 AS를 이용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시공이 포함되는 품목의 하자에 있어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4조 하자보수에 의거하여 동일한 조건의 하자보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기타사항. 매도인의 기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단종, 시장상황 변화 포함,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 사업 승인 변경 및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옵션 계약은 매도인의 협력 업체 단가 변동 등의 사유로 인근 현장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는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은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두 장이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옵션 유상옵션 계약서, 그 발코니 확장 계약서 이 두 개인데 이 계약서가 두 장이에요. 두 장인데 저 뒤에를 딱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 이 하자보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제 집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그 집에 이제 하자가 너무 많은데 이게 그 시공사랑 저랑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아니면 하자보수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동영상에 그 입주자 카페 그 팜플에 나눠준 거 있죠.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입주 예정자 카페 이 카페에서 그 위임장을 받더라고. 위임장. 그래서 나도 이거 위임장 이거 이런 거 함부로 써주는 게 아닌데 걱정이 됐었는데 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무슨 내 권리를 위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자보수나 이런 거 생겼을 때 이 단체로 사람이 혼자 가면은 무시하지만은 여기 입주 예정자 그 대표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위임장이 70%까지는 좀 무시당이 됩니다. 80% 이상 되면 이 시공사도 무시를 못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계약서 쓰는 날 위임장 그냥 써주고 왔습니다. 고생하신다고. 그분도 뭐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아파트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파트 시세가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 84형 기준으로 이 부동산 매매된 저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보면 매매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84가 101역 부근에는 벌써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매매된 게